가족끼리 왜 이래 라는 드라마 있죠. 가족끼리 왜 그러는지 드라마 보시면서 답이 나왔었나요? 왜 그러던가요? 가족끼리 왜 이럴까요? 너무할 때가 있죠. 가족끼리 정말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가족만큼은 이해해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는데 가족들이 아주 못살게 구는 경우, 나를 괴롭히는 경우, 이름하여 가족 트라우마가 저마다 있습니다. 자랄 때,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같은 거가 있고요. 그리고 자라면서는 왜 형제끼리 그 묘한 갈등 관계, 그리고 부모님이 보낸 어떤 편애 같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도 있고요. 또 이만큼 자라서 정말 아이들의 부모가 되고 이제 부모 심정 다 안다고 하더라도 또 왜 우리 엄마는 이 사형제한테 골고루 비밀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 누군가에게 보내는 사랑을 알게 됐을 때 흐뭇하기보다는 살짝 질투도 느끼는, 나이값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 나이가 50, 60대도 애로 보이는 것처럼 부모 앞에서는 자기 나이, 본분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이랬어요. 아유, 여기도 아프고, 계단 올라가면서는 아유, 여기 다리 좀 봐, 여기 부은 것 같아, 여기 아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들이요, 엄마 다 아파, 엄마 나도 아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을 보면서 제가 저래.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참 입장 애매하죠. 남동생 편을 들자니 엄마 맞아, 다 아파, 엄마 이제 우리도 아파,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엄마 진짜 건강하신 편이야, 이래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말 들으려고 한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엄마 나도 아파, 나도 아파. 예전에 드라마 대사에 아주 정말 어록 같은 대사가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혹시 비슷한 얘기 한 거잖아요. 지금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 나도 아파. 근데 이 엄마는 너무 서운하다고 딸한테 그날 저녁에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아프다고 하면 지도 아프대, 막 이러면서요. 누구네 얘기냐면요, 우리 엄마하고요, 저희 남동생 얘기예요. 남동생이 이 영상 보면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뜻이었구나, 엄마가 서운했겠네, 이렇게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 먹으면요, 형제끼리도 참 말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너 그렇게 말하면 엄마 되게 서운해해, 이렇게 말하자니 누님이나 잘하셔 하는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알고 보면 저 또한 엄마한테 굉장히 막 입에 혀처럼 그 정도로 살갑게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예전에요. 요즘은 그런 풍경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요. 엄마 집에 갔을 때 집에 안 계시면은, 특히 겨울 농한기잖아요. 그때가 겨울철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때는 약장사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천막 근사하게 쳐놓고 동네 아줌마들 또는 읍내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셔놓고 약을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 모시러 살짝 갔는데 입장 잘 안 시켜주거든요, 방해돼서.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제 귀를 쏠깃하게 하는 말 한마디 들었습니다. 정말 사회자가 말 잘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약장사처럼 말 잘한다. 저희 동네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말 잘하면 약장사처럼 말 잘한다고 하는데 진짜 청산 유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진행하던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엄마, 막 굉장히 다정하게 불러요. 아프다면 자식들이 뭐래? 병원 가래지. 돈도 안 주면서 병원 가라고 막 야단치지.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아줌마들이 박수를 치면서 맞다고 맞다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아줌마들 할머니들 손에 약보따리가 이만큼씩 들려있어요.
농사져서 푼푼하게 돈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홈빡 빠져든 게 뭐냐면 어머니 몸 어머니가 챙기셔, 자식 소용없어, 막 이런 거예요. 사실 자식 소용없지 않지만 순간순간 서운할 때 많거든요. 아주 그 전곡과 핵심을 콕콕 찔러가지고요. 그야말로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된다. 그래서 약을 살 수밖에 없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자라면서 어머니 하면서 있잖아요. 결국은 이만큼 사갖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남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알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가 공감인 것 같지만요.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진짜 비공감 언어예요.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파. 이게 공감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어요. 가족끼리 제일 공감 안 해요. 가족끼리 그래서 상처를 정말 가장 아프게 깊이 오래오래 흉터가 남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트라우마가 남는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상처는 이미 지나간 과거잖아요. 지나간 강물에 발을 담글 수는 없대요. 지나간 거니까 흘러보내지만 이제부터 가족끼리는 정말 보담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했어요. 말 따뜻하게 하는 자식이 예뻐요. 뭐라도 주고 싶고요. 없는 거라도 만들어서 주고 싶거든요. 저는 관계 가운데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깨지기 쉬운 약한 관계가 가족이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많이 합니다. 참 말도 안 되죠. 가족 관계야말로 몇십 년 이어져 왔고요. 정말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의 DNA에 함께 그 가족들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가족이고요. 그런데 정말 조심하지 않는 사이, 그래서 금이 가고 깨지기 쉬운 사이가 관계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을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금 갈세라, 그리고 상처 입힐세라 조심하면서, 정작 가족에게는 그냥 내 마음이 그 마음이려니 하고 나오는 대로 말할 때가 있지 않나. 그래요. 자기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볼 사이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남동생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마음은 정말 누구보다도 따뜻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많이 서운해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처럼 반응하니까. 엄마, 나도 아파. 엄마, 당연한 거야. 다른 사람들 더 아파. 동생이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그 노인분들을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엄마는 굉장히 정정하다고, 그래서 다행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딴에는 엄마 건강하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엄마는 정말 섭섭한 거예요.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은 아유, 엄마 아프셔? 우리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엄마 정상이야. 엄마처럼 건강하신 분이 어디 계셔? 엄마 나도 아파.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하는 답이 아니었죠.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성공적이기 어려운 관계가 가족 관계라면 저는 관계 연습은 가족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내 엄마한테, 내 형제한테. 부모 교육하면서 유심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관을 많이 보게 돼요. 어린이집에서 현관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엄마들이 아이들 등원할 때 여러 가지 이 부모의 육아 태도가 보이는데, 다른 아이가 울고 있으면은요, 현관에서 엄마들이 보통 따뜻하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 보고 싶어. 이제 그 엄마는 가셨어요. 아이는 이제 현관에서 이제 그 여운이 남아서 좀 분리불안 느끼는 아이를 울고 있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따뜻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엄마 보고 싶어. 어유,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 있구나. 그런데 친구들 들어가네. 아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면 좋겠네. 이러면서 막 정말 안타까워서 예쁘게 말해요. 그럼 울던 아이가 아줌마가 되게 나한테 이쁘게 말하네 싶어 울다가 쳐다보다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현관에서 내 아이가 울고 있어요. 아유, 항상 징징거리는 거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다른 친구들 다 들어가잖아. 왜 울어? 엄마랑 아까 약속했잖아. 안 울기로 또 이래요. 우리 아이가 울면 어때요? 또 그치라고 해요. 왜냐면 지금 부정적인 감정, 불쾌한 감정을 빨리 덜어내주고 싶어서, 엄마가 아프다고 해요. 빨리 그 마음을 좀 없애주고 싶어서, 위로하고 싶어서. 다 아파 엄마. 또 결국은 가족은요, 나와 분리되지 않은 또 다른 나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지 못하면 어때요? 안타까워서 짜증내고요. 또 해주고 나서는 지가 좀 독립적으로 하지, 왜 이런 부분을 못 해가지고 신경 쓰이게 하나 하면서도 막 해주면서도 또 화내고, 안 먹으면은 또 왜 안 먹나 짜증내고, 그러면서 다른 아이 안 먹는다고 그러면은 조금 기다려, 좀 지나면 이제 없어서 못 먹어,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말하거든요. 도대체 가족과 나는 언제쯤 분리될까요? 남과 내 마음이 맞지 않아서 참 힘든 게 관계라면, 가족은요, 나와 분리되지 않는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지나간 과거는 흘러갔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가족이 소중한 관계로 유지가 되려면은 적절하게, 적당하게 정서적인 거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아니라 타인이에요. 내 아이도 내가 아니라 남이라는 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정말 개입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가족이라고 해서, 엄마라고 해서 내가 다 해줘야지 된다는 생각, 해주지 못해서 속상하다는 마음, 이 마음을 오히려 따뜻하게 건네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준다면, 해주지도 않고 상처만 주는 관계라면 우리 가족 관계가 더 오히려 위험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는 어느 날 뚝딱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연습과 그리고 노력, 그리고 정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요즘 참 많이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어떤 관계보다도 정성이 들어가는 게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최소한 아픈 말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가족이 원하는 공감은요, 단지 들어만 주는 것, 가벼운 경청만 해도 가족 관계는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쏟는 마음에 반만 해도 가족은 충분히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아유 여기도 아프고 아유 다리도 아파 부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 아프셔? 어디? 여기 진짜 부었네. 엄마 어떡하지? 아우 괜찮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긴요. 그럴 때 공감하는 방법이 있어요. 용돈 드리는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그게 또 나이 먹으면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또 하나의 공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울 때도요,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다르듯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께 대할 때 공감의 방법도 경청할 때가 있고요, 또 물질로 드려야 할 때도 있고요. 만약에 물질을 못 드린다면 한없는 마음만이라도 드린다면 우리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오늘 우리 남동생과 엄마를 보면서요, 가족 관계에 대한 것을 또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했으니까요, 조금 더 나아지겠죠? 연습한 만큼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